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함과 동시에 결혼 이야기 엎어버린 저의 이야기를 하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처음 알게 된 사이였어요. 어쩌다 보니 동호회 활동을 할 때가 아니라도 둘이서 따로 만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연애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결혼 이야기가 서로 오갈 만큼 깊은 사이가 되었고요. 두 사람 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조건 같은 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벌이도 비슷했고 양가 부모님 형편도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것보다 남자친구를 좋게 보았던 건 남자친구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술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동호회 활동을 하는 만큼 모임이 끝난 뒤 회식이 잦은 편이었어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회식은 거의 100%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그런 회식이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뒤풀이를 할 때면 저 혼자 빠져나와 집에 돌아가곤 했었는데 그때 저 말고도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그렇게 회식이 있을 때면 저희 둘이 따로 빠져나와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게 인연이 되어 연애까지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술을 싫어하는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 일인데 저희 가족들이 어디 놀러 나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적이 있어요. 상대방은 음주운전이었고 그 사고로 인해 저도 크게 다쳤고 저희 부모님도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같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두 분 다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보니 병원에 계신 동안 가게를 열지 못해 수많은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정작 저희 집에 그렇게 큰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생각보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끝나고 말았어요. 물론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 나갈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들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왕 사람을 만난다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었죠. 아무튼 적어도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술 때문에 속 썩을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연애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가기 시작했고 안정적인 직장의 양가 부모님 형편도 탄탄하시니 둘이 결혼하면 다툴 일 하나 없이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이제 막 오가기 시작한 만큼이었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 서로를 언제 인사시킬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시기였어요. 남자가 여자 집에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보통 그렇게들 하니 당연히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시키고 그 뒤에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좀 보자시는데 일정을 조정해보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버지 생신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때 겸사겸사 저를 가족들한테 먼저 인사를 시키면 좋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 자리는 나중에 따로 만들기로 하고 그 전에 가족들한테 얼굴 도장이나 먼저 찍었으면 쉽다는 소리였죠. 솔직히 내키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만으로도 긴장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벌써 온 가족들한테 인사를 하러 오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에 와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인사를 드리러 가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사람과 아직도 한참 결혼 준비를 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자리가 자리니만큼 첫 인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나 싶어서 남자친구와 함께 약속 장소의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어요. 미리 예약해놓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테이블이 몇 개가 붙어 있는 게 정말 와도 대가족이 오는구나 싶어서 긴장부터 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충 20명 정도 되는 대가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의 작은아버지네가 도착했고 그 가족들이 착석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 아버님은 일하는 분을 불러서 술부터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종업원분이 주문을 받아간 지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 아버님하고 작은아버지가 이 집은 술을 왜 이렇게 늦게 가져다 주냐며 장사하기 싫으냐, 돈 벌기 싫으냐 하면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분이 부랴부랴 술을 먼저 가져다 주셨는데 또 거기다 대고는 뭐 안주도 없이 맹술만 마시냐는 거냐며 빨리 밑반찬 같은 거 깔아야지. 술이라도 한 병 더 파는 법 아니겠냐고. 이 집 장사를 이따구로 해서 쓰냐니 하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농담을 던지셨지요. 남자친구는 머쓱 차는 표정으로 저한테 살짝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애주가이고 특히 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아주 술고래시다 하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는 저렇게 농담하는 손님들을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하고 단골처럼 대해주기 때문에 일부러 저러시는 거라고, 절대 진상을 부리시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제가 술자리를 거의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는 몰라서 그냥 그렇구나 대답만 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술을 안 마신다고 남자친구 가족들까지 전부 술을 마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 정도로 술 타령을 하는 모습을 보니 살짝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고래라는 말부터가 한두 잔 드시고 마는 게 아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대번에 왜 남자친구가 술고래라는 표현을 썼는지도 한 번에 딱 알 수 있었습니다. 밑반찬이 깔리기가 무섭게 두 분은 자기들 앞에 놓인 물컵을 비우고는 거기에 소주를 따라대기 시작했으니까요. 첫 잔은 컵에 마셔야지 제맛이라며 물컵에 가득 따라 놓은 술을 마시는 그 모습이 진짜 고래가 물 마시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음식 나오고부터는 그래도 소주잔에 마시기 시작했는데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저로서는 그 모습부터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니 온 가족들이 아버님과 작은아버님만큼은 아니지만 다들 서로서로 술잔을 채워주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겸사겸사 인사만 드리러 간 거지. 자리 자체는 제가 주인공인 자리가 아니라 가족 모임이었다 보니 오히려 그런 무관심이 더 편하긴 했어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공기처럼 있다가 빨리 자리가 끝나서 집에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아버님도 슬슬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게 술에 많이 취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저만큼 취했으니 곧 있으면 자리가 끝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차에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대화의 화제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두고 우리 집 며느리 될 애라면서 오늘도 가족들한테 인사하겠다고 제 발로 찾아왔다며 참 기특한 애라고 없는 사실까지 말해가며 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들 앞에서 좋은 인상 심어주고자 지어낸 말이었을 테니 굳이 억지로 끌려온 자리라고 해명은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한참 왁자지껄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며느리 자리 면접하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얼마나 되니, 부모님은 뭐 하시니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몇이나 낳을 거니 하는 이야기까지 정말 별의별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대충 궁금한 건 다 물어본 건지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고 이내 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이 저한테 조카 며느리 술은 얼마나 잘 마시는지 봐야겠다며 와서 술 한 잔 받으라고 저를 부르더군요. 제가 술은 안 마신다는 이야기를 채 꺼내기도 전에 자기가 마시던 잔을 비우더니 거기에 술을 한 잔 가득 채워서 이리 와서 자기가 주는 술을 마시라는 겁니다. 술을 권하는 것도 싫었는데 마시던 잔에 술을 따라주는 게 저걸 지금 나보고 마시라고 저러는 건가 싶었죠. 제가 술은 못 마신다고 말했는데도 어른이 주는 술은 거절하지 말고 마셔야 되는 법이라며 사회생활 하는 애가 그런 것도 모르냐? 요즘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주도도 안 가르쳐 주냐 하면서 저한테 핀잔을 주기 시작했어요. 잔 들고 있다가 팔 떨어지겠다고 이걸 제가 빨리 마셔야지 자기도 저한테 한 잔 받을 거 아니냐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젊은 여자한테 술 한 잔 받아보겠냐면서 지 혼자 껄껄거리면서 농담을 하는데 어른이 주는 술은 받아야 하는 거라며 주도 따지는 인간이 저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 아닌가요? 자리가 자리다 보니 시원하게 한마디도 못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와중에 남자친구 아버지가 우리 며느리 괴롭히지 말라면서 작은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잔을 빼앗아 들더니
애가 술을 못 마신다지 않냐 하고는 그 잔을 대신 비워주더군요. 감동적일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잔을 비워주기가 무섭게 그래도 시아버지가 주는 술은 거절 못하겠지 하면서 그 잔에다가 또 술을 넘치도록 따라주더라고요. 작은아버지라는 인간이 남자친구 아버지한테 역시 형님한테는 못 당하겠다니 어쩌니 하면서 지들끼리 좋다고 낄낄거리고 있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다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보다 못했는지 자기가 대신 마시고 말겠다고 얘는 술 못 마신다고 그러니 술 같은 거 권하지 마시라 한마디 해주고 술도 대신 마셔주긴 했는데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와중에 그게 고맙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을 한 잔 마시자마자 얼굴이 시뻘겋게 바뀌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때 남자친구가 술을 왜 안 마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체질적으로 술이 안 받는 체질이라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못 마시는 거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얘는 술 한 잔 들어가면 고삐가 풀려버린다고 술 좀 못 마시게 잘 좀 감시를 하라고 부탁을 해오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학생 때는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매일같이 마시고 들어와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몸에서 안 받는 술을 억지로 먹는다고 응급실도 몇 번을 다녀왔었다고 해요. 나이 먹고 직장도 생기고 그러면서 술을 자제하게 되기는 했다는데 꼭 저렇게 술이 조금만 들어가면 자기 몸 생각도 안 하고 쓰러질 때까지 마셔댄다고. 너 때문에 애가 술이 한 잔 들어갔으니 다음 잔은 절대로 못 먹게 하라고 당부를 하시더군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참 좋았는데 알고 보니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눈이 풀려서 자제력을 잃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이 상황이 다 무언가 싶었죠. 남자친구 어머니 말대로 남자친구가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아주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잠깐 한눈을 팔면 그새를 못 참고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러는 시기였어요. 하다 안 되니까 남자친구 어머니가 또 저놈 저러다 응급실 실려가겠다고 우리 아들 술 못 먹게 해야 되니까 며느리한테 뭐 물어보지도 말고 술도 권하지 말라고 상황을 정리해줘서 덕분에 편해지긴 했는데 솔직히 그 상황에 제가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다고 한들 제 속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또한 술 한 잔에 고삐가 풀려서 제정신 못 차리는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이고 그 가족들 또한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나니 이 결혼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생각에 아주 쐐기를 박아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친구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 보니 자리가 끝날 때쯤 남자친구도 어느 정도 제정신이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이 차는 노래방으로 가니마니 하면서 갈 사람은 집에 가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어차피 그 자리에 더 이상 남아있을 생각이 없었다 보니 이 차를 간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인사드리고 혼자서라도 집에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남자친구 아버지가 차 여러 대 움직일 거 뭐 있냐면서 이 차 갈 사람들은 내 차랑 동생 차에 나눠서 2대만 움직이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리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신 두 사람이 혀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져서 발음도 똑바로 못하는 인간들이 저 상태로 차를 끌고 도로로 나간다고 하니 이 인간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 한 명이 없었고 집에 갈 사람들은 가고 남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차에 타더라고요. 이 차를 가던 말던 인사만 드리고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그 꼴을 보니 집에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출발하는 자동차 앞길을 막아섰죠.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가족 모임에 다시 합류하려고 했던 남자친구가 저한테 뭐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 아버님은 클락션을 울리면서 왜 앞길을 막아서고 있냐고 창문으로 고개만 빼놓고 저보고 비키라고 한마디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술을 얼마나 드셨는데 지금 운전을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가 저를 봬도 아직 사고 한 번 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아는 선에서 아버지보다 운전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으니
저한테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바로 한마디 해줬죠. 누가 니네 아버지 걱정돼서 운전 못하게 하는 줄 아냐고요. 술 먹고 운전대 잡은 인간이 곱게 혼자 죽으면 나도 이런 말 안 하고 신경도 안 썼을 거라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친구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들었나, 제대로 들은 건가? 하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마디 해줬어요. 죽을 거면 혼자 죽는 게 맞고 길동무가 필요하면 니네 아빠 술 저렇게 처먹은 줄 알면서도 저 차에 타고 있는 너네 가족들이면 충분하다고. 괜히 죄 없는 사람들 피보는 일 만들지 말고 제정신이면 차에 탄 사람들도 다 내리게 하고 니네 아빠도 운전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원래 아버지가 술 조금 들어가야지 운전을 더 잘하신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괜히 걸리면 안 되니까 더 집중해서 하신다고. 모르긴 몰라도 장롱면허인 저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하실 거다 하면서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예전에 우리 가족들이 음주운전 차량 사고가 나서 아주 다 죽을 뻔한 적 있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그때부터 아주 술이라면 치를 떨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도 안 본다고 따졌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러더군요. 그 사고가 우리 아버지가 낸 것도 아닌데 왜 엄한 데서 화풀이를 하느냐고요. 내로남불도 정도가 있지. 아버지가 하는 음주운전은 착한 음주운전이라고 하고 싶은 거였을까요? 더 말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경찰에 바로 전화했어요. 음주운전 현행범 여기 있으니 잡아가라고요. 그러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싶었지만 뒀다간 그대로 핸들 잡고 출발하겠다 싶어서 욕을 먹을 땐 먹더라도 경찰 올 때까지 버티자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진짜 신고한 거냐며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성질을 부리고 있고, 남자친구 아버지도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듣고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가족 될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가만뒀다간 내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를 먼저 꺼낼까봐 그것만큼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범죄자 집단의 한 가족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이죠. 이윽고 경찰분들이 주차장에 들어서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저는 그 길로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히는 술 먹고 차에만 탔을 뿐이지 제가 앞을 막아서 준 덕분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처벌은 면했다는 것 같아요. 맘 같아선 주차장에서만이라도 운전을 하게 둘 걸 그랬나 싶지만 그랬다가 괜히 어떻게 앞을 막아선 저를 빠져나가 도로로 나갈 수도 있었을 테니 여전히 좋은 일 했다 생각하려고요. 다행히 남자친구한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가족들하고 그 꼴을 봤으니 가족들이 나서서 저랑 결혼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왔을 텐데 그래서 연락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 하나 없고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자기도 그 사건이 쪽팔린 건 아는지 동호회에는 탈퇴 신청을 해놓았답니다. 얼굴 다시 마주칠 일 없으니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요. 남자친구랑 그렇게 끝이 나버린 게 아쉬운 것보단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그날 그 자리에서 술 안 마신다는 사람한테 강제로 먹던 잔에 술 한 잔 받게 하고 결혼도 안 한 여자한테 술 한 잔 따라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자리를 뒤집어 놓고 나오지 못한 제가 아쉬울 따름이에요.